청주의 20대 여성이 나체로 사망했던 사건, 들깨밭에서 나체로 사망했던 그 사건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용의자가 붙잡혔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어제 이 용의자가 범죄 일체를 시인했습니다. 이 청주의 경찰 관계자의 발언도 들어보시죠. 주범이의 1차 소견은 그 사인은 두부의 그 손상에 의해서 사망에 이른 것 같고 그 외에 사인이 될 만한 그 상처는 발견된 것 없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성폭행의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런 구두 소개입니다. 성폭행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이 남성이 20대의 여성 왜 이렇게 잔인하게 살해했을까요? 살해 동기입니다. 이거예요. 20대 그 여성이 내 여자친구에게 평소 내 험담을 하고 다녀서 화가 났다. 결국 덧줄을 보면 홧김에 죽였다는 건데 여자친구와 이 A씨의 여자친구와 사망한 20대 여성 B씨는 10년간 알고 지냈던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망한 여성은 피의자 A씨의 여자친구와 언니 동생 하는 사이였으며 당연히 A씨와도 알고 지냈다.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했다는 진술을 했다. 김재 변호사, 그렇다면 살인을 하고 이 여성의 옷을 다 벗겨 놓았던 것이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한 일종의 트릭. 예, 지금 밝혀진 바로는 그렇게 된 거죠. 처음에 이제 알몸으로 발견이 됐을 때는 당연히 성폭행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용의 선상이 넓어지게 되죠. 예. 왜냐면은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묻지마 범죄. 예, 그죠. 불명의 남성으로부터 저런 폭행을 당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 아니냐 하고 수사에 약간 혼선을 빚기 위한 일종의 트릭이었다. 이렇게 지금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인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성폭행 흔적은 없는데, 그러니까 알몸으로 발견되게 함으로써 이제 그렇게 약간 수사망을 좀 피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 점이 더 치밀했고 잔인한 점이었어요. 어제 김명민 박사님께서 이랬어요. 이거 나체로 유기한 것은 범행을 숨기기 위한 의도도 있을지 확인해 봐야 된다. 근데 딱 지금 적중을 한 것인데 성폭행으로 인한 살인으로 보기에는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너무나도 피해 상황이 컸다. 잔인했다. 잔혹한 범죄였죠. 그 둔기로 얼굴을 거의 함몰대 정도로 폭행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단순하게 나의 여자친구에게 나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인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따라서 이 당시에 용의자가 검거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보를 했고 또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들에 대한 내용들을 보게 되니까 용의자와 통화하고 나서 피해자와 만났다는 사실들이 입증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로서 아마 수사라는 과정 속에서 이 용의자의 여자친구와 또 핵심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용의자의 여자친구를 좀 조사를 같이 하다 보면은 어떤 관계의 폭언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지 좀 확인이 될 것이고요. 지금 이 범행 동기도 다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말 그대로 그냥 제 나쁜 사람이라는 험담을 했던 이유만으로 전화해서 만나자 그래갖고 둔기로 얼굴이 함몰될 정도 폭행한 뒤에 결국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할 정도로 간다라면은 이건 뭐 거의 정신 이상자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뭔가 또 다른 살해 동기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또 우리 사회에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분노 조절 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한 굉장히 강력한 좀 살해에 관한 강력 범죄들이 자꾸 발생하는 일들이 커지고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좀 그 근절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역할들도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성희 의원님, 이 범인 갓 32살이 됐다고 합니다. 32살, 30대 초반인데 이 남성이 직업이 있는지 아니면 무슨 일을 하고 먹고 살고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만약에 이 남성이 밝힌 것처럼 내 욕을 하고 다녀서 화가 나서 죽인 거라면 세상에 살인은 넘쳐나야 될 것 같은데. 황당하죠. 황당합니다. 영화 올드보이가 생각이 납니다.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나중에 이제 처절하게 복수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거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과 가족과 떨어져가지고 동네 사람이니까 잘 아니까 잘 아는 동네. 어제 진술에 나왔지만 동네 사람들도 잘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니면 모두 알지 못하는 그런 데까지 불러나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화가 나서 둔기로 내려쳤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그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은
이 혼자서 여성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아는 사이라고 해도 새벽에 그 불러서 나간다고 할 때 그냥 따라 나가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족들이 있었으면 더 좀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요즘 1인 가구도 많고 여러 가지 그 험담이라는 것도 인터넷에서 아주 많이 흘러다니잖아요. 어떤 식으로 나중에 자기한테 칼날에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좀 주의가 필요한 대목 같습니다. 예, 안타까운 사망 소식. 20대 초반의 여성이 안타까운 목숨이 희생됐는데 이 남성의 범행 동기도 확실히 믿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살해 이면에 어떤 추악한 민낯이 있는지 경찰 조사에서 샅샅이 드러내주길 부탁드립니다. 이 노래 나를 둘러싸는 시간 숨결이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가수 중 한 명인 고 김광석 씨. 그런데 그 김광석이 살아생전에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유일한 상속자이자 외동딸이 이미 10년 전에 사망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년 전 딸의 죽음이 뭔가 석연치가 않습니다. 딸의 죽음을 둘러싼 논란, 저희가 사건 상황판에 상세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미 10년 전 사망했다는 것을 김광석 씨의 친인척 가족들도 뒤늦게 알았습니다.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딸의 친모가 이 사실을 숨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광석 상속자 외동딸 죽음의 미스테리. 김광석 딸 사망. 엄마는 왜 숨겼나? 2007년 12월 23일 오전 5시쯤 용인 자택에서 쓰러져 있는 외동딸 서연 양. 벌써 10년 전입니다. 당시에 17세, 만 16세였습니다. 어머니 서모 씨가 쓰러져 있는 서연이 김광석 씨의 외동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119에 신고를 했고 병원으로 이송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오전 6시쯤 사망한 것으로 기록상 나와 있습니다. 사망 원인은 폐렴, 급성 화농성 폐렴으로 사망 판정을 받게 됩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 범죄의 혐의점이 없어서 내사를 종결했다. 하지만 이때 당시 경찰도 김광석의 딸인 줄은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소식을 뒤늦게 접한 김광석 씨의 형은요. 아니 10년 전에 조카가 사망했는 줄 상상도 못했다. 그간 딸의 사망 사실을 숨겨온 어머니 서모 씨는 친척과 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 딸 서연이 미국에 있다. 미국에 있다는 겁니다. 왜 딸의 친모는 딸의 죽음을 숨겨왔던 걸까요? 이 사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함께 보시죠. 20일에 급기야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이 제보 문자를 받았다라면서 의혹을 한 가지 더 공개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급성 폐렴으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이송됐고 치료 과정에서 사망했다는데 내가 받은 제보는 이미 사망한 채로 병원에 왔다는 것이다. 당시 119 대원은 진실을 알 듯이다. 제보 문자는 이렇습니다. 의원님, 119로 사망한 상태로 들어와서 차트에는 외부 사인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이 사체 검안서만 발행됐는데 사망 원인은 불상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밝힌 내용과 안민석 의원이 공개한 이 제보 내용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의문이 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내를 자세히 취재해보니까 딸 대신 재산권을 행사했던 친모 서모 씨의 행적이 참으로 의문스러웠습니다. 부인 서모 씨는 고 김광석의 부모와 오랜 기간 김광석의 저작권, 노래 저작권 등 이 재산을 두고 청주의 20대 여성이 나체로 사망했던 사건, 들깨밭에서 나체로 사망했던 그 사건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용의자가 붙잡혔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어제 이 용의자가 범죄 일체를 시인했습니다. 이 청주의 경찰 관계자의 발언을 들어보시죠. 부검이의 1차 그 소견은 그 사인은 두부의 그 손상에 의해서
사망에 이른 것 같고 그 외에 사인이 될 만한 그 상처는 발견된 것 없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성폭행의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런 구두 소개입니다. 성폭행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이 남성이 20대의 여성을 왜 이렇게 잔인하게 살해했을까요? 살해 동기입니다. 이거예요. 20대 그 여성이 내 여자친구에게 평소 내 험담을 하고 다녀서 화가 났다. 결국 덧줄을 보면 홧김에 죽였다는 건데 여자친구와 이 A씨의 여자친구와 사망한 20대 여성 B씨는 10년간 알고 지냈던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망한 여성은 피의자 A씨의 여자친구와 언니 동생하는 사이였으며 당연히 A씨와도 알고 지냈다.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했다는 진술을 했다. 김재 변호사, 그렇다면 네. 살인을 하고 이 여성의 옷을 다 벗겨 놓았던 것이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한 일종의 트릭. 예, 지금 밝혀진 바로는 그렇게 된 거죠. 처음에 이제 알몸으로 발견이 됐을 때는 당연히 성폭행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용의선상이 넓어지게 되죠. 예. 네, 왜냐면은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묻지마 범죄. 예, 그죠. 불명의 남성으로부터 저런 폭행을 당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 아니냐 하고 수사에 약간 혼선을 빚기 위한 일종의 트릭이었다. 이렇게 지금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인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성폭행 흔적은 없는데, 그러니까 알몸으로 발견되게 함으로써 이제 그렇게 약간 수사망을 좀 피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 점이 더 치밀했고 잔인한 네. 점이었어요. 어제 김명민 박사님께서 이랬어요. 네. 이거 나체로 유기한 것은 범행을 숨기기 위한 의도도 있을지 확인해 봐야 된다. 근데 딱 지금 적중을 한 것인데 네. 성폭행으로 인한 살인으로 보기에는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너무나도 피해 상황이 컸다. 잔인했다. 잔혹한 범죄였죠. 예. 그 둔기로 얼굴을 거의 한 몰대 정도로 폭행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단순하게 나의 여자친구에게 나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인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예. 따라서 이 당시에 용의자가 검거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그 부인은 싫더라도 자기 손녀는 또 다른 거잖아요. 그리고 예. 전화도 할 수 있고 뭐 지금 같은 세상에 얼마나 자주 통화를 할 수 있고 또 페이스톡 다 하는 거잖아요. 그걸 안 하고 몰랐다? 저는 그 부분이 가장 미스터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미스터리하다. 그래서 아마도 예. 이제 뭐 재산권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재산 문제를 놓고 서로 간에 감정 다툼이 있다 손 치더라도 결국은 그 손녀에 대한 그 집안에서는 나름대로 좀 방치한 게 아닌가. 예. 관심 자체를 좀 너무 풀어버린 게 아닌가라는 좀 의문이 더 남네요. 이 사건 모든 것이 다 의문점 투성입니다. 급기야 정치권에서 이 사건 들여다봐야 된다. 정치권으로 번졌습니다. 안민석 의원이 김광석 특별법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광석법이 촉매가 되어서 그동안 극악무도하게 저질러진 살인 행위, 반인륜적인 살인 행위, 그러나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 이러한 사건에 대한 진실이 밝힐 수 있는 특별법이 아울러 제정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